성종실록 65군 성종 7년 3월 11일 갑인 일곱 번째 기사 1476년 명성화 12년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시간관 홍기다리 아래기를 과거는 상고에는 없던 것이나 한나라 당나라에서 선비를 뽑을 때 오로지 과거에 의지하였으니 과거는 진실로 후세에서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시 같은 것이라면 중국 조정에서는 없는 것인데 문사의 뜻이 배우는 자에게 있어 어찌 중시가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 부지런하거나 게을러지겠습니까? 중시가 있은 뒤부터 자궁한 자가 당상관을 희망하고 직질이 낮은 자가 한 작업을 희망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선비의 기풍에 승진을 다투는 패단이 있으니 이를 정지시키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종직이 윤대에서도 또한 이를 정지하도록 청하였다. 비록 그렇다고 하나 이미 대전에 실려 있다 하였다. 홍기달이 말하기를 비록 대전에 실려 있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고칠 만한 것이 있으면 즉시 고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법은 큰 해가 없는데 어찌 반드시 대전을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홍기달 김종직이 항상 의논의 중시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계달이 있었던 것이다. 중시는 이미 과거에 급제한 조정의 관리들에게 다시 보이던 시험이다.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정삼품 당상관에 승진시켰다. 성종실록 65군 성종 7년 3월 11일 갑인 여덟 번째 기사 중부창봉 정미수가 상헌하여 문과 시험에 응시하기를 청한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가 들으니 경혜 공주의 아들을 허통시킨 일은 세조께서 예종에게 명하 이를 써서 이조와 병조의 전지를 내렸다고 한다. 그 어필을 수색하여 아래라. 함으로 승정원에서 두루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고 이에 승정원 일기에서 기충년 4월 12일을 상고하니 그 글에 이르기를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내가 옆에서 모시고 있을 때 세조의 전교를 친히 받들었는데 경혜 공주의 아들은 난신의 아들 예로서 논할 수가 없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즉시 일기를 썼었다. 지금 일기를 상고하니 성훈이 그대로 계시니 마땅히 종친의 예로서 서용하도록 하라고 하니 원상 한 명에와 정원에서 아뢰기를 정종은 선왕조의 죄가 종묘 사직에 관계되니 그 아들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것만도 다행한 일인데 지금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태종조의 죄를 지은 사람들은 끝내 세종조에 서용되지 않았으니 정종은 선왕조의 죄를 지었으므로 종실의 예로서 서용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친히 세조의 전교를 받아서 내가 경혜 공주의 아들을 쓰는데 무슨 불가한 점이 있겠는가고 하고 이어서 이조와 병조의 전지를 내리기를 경혜 공주의 자식은 다른 예에 의하여 서용하라고 하였다. 정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아뢰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예종대왕의 전교가 이와 같으니 어찌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겠는가 하고 그 사관을 불러서 이를 물으니 사관에서 아뢰기를 정미수는 난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를 논박하여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명하여 부시하도록 허락하였다. 경희의 공주는 문종의 딸이다. 정종에게 출가하였다. 사관은 성균관, 예문관, 승문원, 교서관을 말한다. 성종실록 65군 성종 7년 3월 11일 갑인 아홉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안악에 정속된 홍위충, 홍금질동을 석방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65군 성종 7년 3월 11일 갑인 열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5군 성종 7년 3월 11일 갑인 11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5군 성종 7년 3월 12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인해 왕대비의 탄일이었으므로 임금이 내전에서 표리를 바쳤다. 성종실록 65군 성종 7년 3월 12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명하여 종친 일품 이상과 원상, 의빈, 경연, 당상,
입직한 병조의 도총관 제장을 인정전의 남쪽 회랑에서 음식을 대접하였는데 승지와 주서 사관이 이에 참여하였다. 성전시로 65군 성종 7년 3월 1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65군 성종 7년 3월 1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지사 홍응에게 이르기를 지금 조하승지 6원 우승지 이극기는 모두 도승지를 감당할 만한 자들이다. 내가 그늘의 현석교의 말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보니 모두 도리에 합당하였으며 또 현석교는 형방승지로서 직사에 부지런하여 옥송이 억울하거나 정체되는 적이 없도록 하였으니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긴다. 지금 도승지로 건너뛰어 제수하는 것은 어린이를 도우려는 것인데 옛날에도 이런 예가 있었는가 하니 홍응이 대답하기를 세종조의 안승선과 세조조의 노사신이 모두 현능하다고 하여 건너뛰어 도승지에 임명되었습니다 하였다. 성전시로 65권 성종 7년 3월 13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65권 성종 7년 3월 13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이덕량을 가정대부 전의군으로 유지를 가정대부 문양군 겸 경상도 관찰사로 현석규를 통정대부 승종은 도승지로 임사홍을 통정대부 주하부 승지로 한한을 통정대부 우부 승지로 손순효를 통정대부 동부 승지로 박효원을 중직대부 행사헌부 장령으로 박숙달을 봉정대부 행사헌부 지평으로 김자행을 가선대부 강원도 관찰사로 삼았다. 성전시로 65군 성종 7년 3월 14일 장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65군 성종 7년 3월 14일 장사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65군 성종 7년 3월 14일 장사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65군 성종 7년 3월 15일 무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65군 성종 7년 3월 15일 무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김자행이와 사례기를 안협 현감 신회는 신의 사위입니다. 근래에 감사로 새로 제수되었는데 일찍이 임명된 수령과 상피하는 경우가 있다면 수령을 맞이하고 보낼 때 백성들을 수고롭게 할까 염려스럽습니다. 감사를 교체하여 만약 이 예를 줄이게 된다면 신이 마땅히 교체되겠습니다. 그러나 신의 여식이 병이 들어 그 지아비를 따라갈 수가 없으므로 신회가 홀로 부임하였습니다. 신회가 만약 교체되어 임명된다면 단기로 옮겨 부임할 수 있으니 아무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빌건대 신회를 경기 가까운 고을에 받고 제수하여 그로 하여금 처의 병도 겸하여 구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수령을 받고 임명하는 것이 어찌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는 일이 없겠는가? 김자행을 받고 임명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자행이 관풍의 임무에 실수할까 두려워하여 이를 이와 같이 읽어서 아뢰었으니 듣는 자가 이를 비웃었다 하였다. 관풍은 감사다. 성전시로 65군 성종 7년 3월 15일 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65군 성종 7년 3월 15일 무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경기 관찰사 한치영의 계본에 의가히 아뢰기를 산예 역은 소로의 예가 아닙니다. 대소 사신의 왕래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잔하기가 너무나 심합니다. 개성부의 정병 12호가 옛날 그대로 조역을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로 65군 성종 7년 3월 15일 무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65군 성종 7년 3월 16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화관에 거둥하여 열무하고 이어서 무신들의 기사를 시험하여 화를 많이 마친 자에게 공시를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또 임금이 무신의 당상관에게 삼갑사를 명하여 마친 자인 어유소 이철견 최적 권종손에게 각각 활 한 장씩을 내려주었다. 성조시록 65군 성종 7년 3월 16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동래에 안치된 신양, 신즙, 신수와 양산에 안치된 신석복을 석방하게 하였다.
성전시록 65권 성종 7년 3월 1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의빈 심안의의 줄기 철저하고 조제하고 예장하기를 예와 같이 하였다. 심안의는 청송인으로 관찰사 심선의 아들인데 세종의 딸인 정안옹주에게 장가들었다. 처음에 순의 청성위에 제수되었다가 세조조에 여러 번 승진하여 광덕대부에 이르렀고 성화병술련의 관절을 고치자 의빈이 되어 5위 도총부 도총관을 겸임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 39세였다. 안도라고 시호하였으니 너그럽고 화평한 것을 아니라 하고 죽는 해 일찍 죽은 것을 도라고 한다. 심안의는 용모가 장대하고 아름다웠으며 성품이 온화하고 까다롭지 않아 세조가 그를 사랑하였다. 성전시록 65권 성종 7년 3월 8일 신년 첫 번째 기사. 이극기를 동정대부 승정원 조하승지로 임사홍을 동정대부 우승지로 한한을 동정대부 조하승지로 손순효를 동정대부 우부승지로 홍귀 달을 동정대부 동부승지로 유권을 가선대부 강원도 관찰사로 김자행을 가선대부 부호군으로 삼았다. 성전시록 65권 성종 7년 3월 1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전시록 65권 성종 7년 3월 1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65권 성종 7년 3월 19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65권 성종 7년 3월 19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65권 성종 7년 3월 2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창녕부원군 조성문 조화찬성 노사신 예조판서 이승소를 문과의 독권관으로 삼고 임금이 인정들에 나아가 선비에게 책문하기를 제왕의 정치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을 우선으로 하니 사람을 알아보는 밝은 지혜는 제왕도 그것을 어렵게 여겼다. 노노에 이르기를 날씨가 차가워진 다음이라야 송백이 시들지 않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였으니 반드시 위험하고 어려운 때를 기다려야 그 절개가 굳음을 알게 되며 보통 아무 일이 없는 때를 당하여 어찌 그 사악한지 바른지를 변별하겠는가. 장수란 나라의 운명을 맡겼으니 미리 구하여 임용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득장이 있고 지장이 있고 용장이 있어서 장수도 한 자가 길이 아니지만 어찌 이를 알아보고 쓰겠는가. 아니면 우열과 완급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한 나라의 고조가 창업하고 광무제가 증흥하였는데 모든 사람을 알아보고 임용을 잘한 불세출을 인주인 것이다. 그러나 한 분은 공신을 능히 보존하였고 한 분은 능히 보존하지 못하였는데 가령 한신, 팽월이 광무제를 만나고 구순, 등우가 고조를 만났다면 또한 마땅히 이와 같았겠는가. 너희 대부들은 각각 마음을 다하여 대책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65권 성종 7년 3월 2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모화관에 가동하여 관의 문에 나아가서 모과의 200보 2시, 육량 1시, 편전 2시, 관혁 2시, 기사, 기창 각 한 차례, 격구 한 차례를 시험하여 장 한 명 등 18인을 뽑았다. 성전시록 65권 성종 7년 3월 22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문과 겁재, 윤희손 등 13인을 취재하였다. 성전시록 65권 성종 7년 3월 20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의주 별선위사 육원이 와서 복명하고 아뢰기를 신이 의승관에 이르러 연회를 베푼 뒤에 중국 사신에게 인정으로 물건을 주었더니 정사는 사양하고 받지 않았으므로 신이 청하기를 이것은 전하께서 손님을 공경하는 후의인데 어찌 받지 않으십니까? 고 하자 정사가 그제서야 이를 받았으나 다만 초구는 받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추위를 막는 양구가 있으니 지금 겹치는 물건을 받는 것은 마음에 편하지 아니하므로 감히 받지 않는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부사도 처음에는 받지 아니하였으나 신이 정사에게 고한 것과 같이 고하였더니 마침내 모두 받았습니다. 하고 유건이 또 정사의 글 두 통을 가지고 와서 바쳤는데 그 첫 번째 글에 이르기를
험차 정사 호부 낭중 기수는 오직 삼가 조선 국왕에게 글을 바칩니다. 저는 불민한 몸으로 성천자의 밝은 칙명을 욕되이 받들고서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입경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한 달 남짓하였는데 처음에는 왕의 유독한 명성을 듣고서 허무하는 마음을 기울였고 중간에는 왕의 규범을 보고서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켰고 나중에는 왕의 예의를 감동하여 몹시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타고난 자질은 영리하고 학력은 순수하고 지극하여 처신하거나 사람을 접대하는데 모두 의리와 법도가 있으며 그 중국 조정을 존중하고 섬기는 데 있어 행인의 예의에 미치시는 등 대개 이르시지 아니하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처신한 바에 대해서는 왕께서 능히 다 알지 못하시고 좌우의 신하들에게 들으시면 모두 신의 이번 행차에 모든 괴의와 신뢰를 일일이 힘써 사양한다고 일컬어서 성의에 합족하지 못할 바가 있을까 같아 두렵습니다. 군자의 교제가 어찌 다 물건에 있겠습니까? 길을 가는데 노자를 주는 것은 왕의 예의이며 보물이 되는 것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의 마음입니다. 주인과 손님이 각각 그 도리를 다하여 부끄러움이 없다면 이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불공하다는 허물을 제가 피하기 어려운 바이지만 그러나 고명한 자질에 힘입어 이를 살펴주소서. 참찬 서거정이 송별하고 장차 돌아가는 데 인하여 오로지 이것을 받들어 아뢰게 하였습니다. 서거정은 문학이 있고 곧 왕의 신임하는 자인데 저를 도와서 안내하도록 보내주어 이를 주선한 지 시일이 오래되었으니 사문의 뜻에서 저를 후대한 것이 어찌 얕다고 하겠습니까? 종이에 임하여 그를 다 하지 못하나 품은 생각은 간격이 없습니다. 오로지 아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써 멀리서 염려해 주시는데 부응합니다 하고 그 두 번째 글에 이르기를 이별을 받든 이래로 우러러 연모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연도에서 관원을 보내어 안부를 묻고 정성스러운 대접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으니 복종들까지도 은혜를 입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이제 압록강에 이르자 참판 이극동과 승지 유건이 이미 먼저 이르렀으니 이것은 저를 맞이하여 위로하고 잔치를 베풀어 전송하려는 것인데 삼가하고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은 모두 왕의 성심입니다. 뜻하지도 않게 길 가는 도중에 승지가 다시 와서 복명하고 초구를 내어 선물로 주니 이는 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전일에 구구하게 음식물이나 노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던 것을 헛된 거짓으로 여깁니까? 어찌 관에 있으면서 말을 이미 끝냈는데 천리 길에 선물을 다시 보내옵니까? 옛날에 안녕이 한벌의 호구를 30년간 걸쳤으니 군자가 누추하다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비록 지극히 어리석으나 미상불 현처를 본받지 아니한 적이 없으니 근자의 한벌의 떨어진 구위를 입은 지 아직도 3년이란 오랜 세월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절겨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탐하여 나의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더구나 물건은 다음이 있으나 인정은 끝이 없으니 왕의 깊은 마음에 감동하는 까닭은 또한 정에 있는 것이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거듭 사용하는 것이니 행여 허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멋있다. 중국 사신다. 행인은 주례의 주관에 속하여 대행인, 소행인이 있을 때 족은 빙문하는 일을 맡아봤다. 괴인은 음식을 접대하는 의식이고 신례는 노자로 물건을 주는 예절이다. 옛날에 안녕이 한벌의 호구를 30년간 걸쳤으나는 춘추시대 제나라 제상 안녕이 한벌의 여우털 갓옷을 30년이나 입었다고 하는 고사에서 인용한 말이다. 안녕 지 호구이다. 성경시록 65권 성종 7년 3월 24일의 정묘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경시록 65권 성종 7년 3월 2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반송사의 종사관 이습감이 와서 복명하니 임금이 명하여 유자광을 불러서 유자광이 아뢰는 한 명의 사건을 가지고 이습감에게 질문하였다. 이습감이 아뢰기를
날짜는 잊어버렸습니다만 신이 한 명의 집에 가니 한 명의가 이르기를 대왕대비께서 정사를 되돌리시는 때에 전하께서 나에게 간청하도록 명하셨는데 내가 노상군의 일을 가지고 지리하게 계달하여 지극히 황송스러워 대지할 뿐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들은 뒤에 유자강을 그 집에서 보고 이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집에서 사인이 오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니 이숙감이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유재강이 성난 목소리로 꾸짖어 말하기를 너의 말한 바는 전일과 어찌 다른가? 그 두 사인이 마침 이르렀다는 말을 너가 분명히 나에게 말하였는데 지금 어찌하여 이를 숨기는가? 내가 만약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감히 허구 날조하여 계달하였겠는가? 하였다. 이 습감이 말하기를 영공이 사람을 위협 공갈하지 마시오. 천위의 용안이 지척도 되지 못하는데 어찌 영공을 따라서 큰 소리를 치고 거짓으로 꾸며서 대답하겠소 하니 유자강이 심히 분노하였으나 단지 실없이 웃었을 뿐이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경등 물러가라 하고 드디어 사헌부에 전제를 내려 공문하도록 하여 말이 하나도 기결해 한 다음에 이르게 하였다. 성종실록 65권 성종 7년 3월 25일 무제인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5권 성종 7년 3월 25일 무제인 두 번째 기사 상의원 첨정 신윤종 등 3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65권 성종 7년 3월 25일 무제인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고부에 정속된 홍형생의 첩딸 월남을 석방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65권 성종 7년 3월 25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5권 성종 7년 3월 25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5권 성종 7년 3월 2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5권 성종 7년 3월 2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5권 성종 7년 3월 26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5권 성종 7년 3월 27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성 무승부원군 윤자원 좌참천 사과장을 문과 중시의 독건관으로 삼고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책문을 발표하기를 제왕의 도는 오랑캐를 방하고 백성들을 편안히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한나라에서는 공명동무하여 허약한 패단은 있었으나 실로 사일을 개척한 공을 얻었지만 진나라에서는 초유하여 받아들이는 회수의 정책을 썼으나 마침내 오호가 중국을 어지럽히는 변란을 가지고 왔으니 그 득실과 효과를 거둠이 가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한나라의 선제는 태수가 공로가 있으면 옥스를 찍은 걸로 포상을 내려 장려하였고 당나라의 선종은 그 이름을 병풍에 새기었으니 모두 수령에게 책임을 지워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 다스림을 이르게 한 자치를 상고하여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우리 동국에서는 북쪽으로 말갈과 연접하고 동쪽으로 도이와 인접하여 그 방비하는 대책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지금 외노로서 삼포에 잡처하는 자는 그 무리가 날로 번성해지니 다 쇠안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흔극이 생길 것이요 그대로 두고서 보내지 않으면 만연하여 장차 도모하기가 어렵겠으니 장차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야인으로서 우진에 아주 가까이 살면서 내지에 거주하고자 하는 자가 서로 있다는데 과연 길이 북방 관문의 번리가 되어 끝내 아무런 변란이 없이 보존되겠는가. 수령의 선임은 무겁게 여기지 아니할 수 없는데 청가하는데 그 방도가 있고 보상하는데 그 전장이 있어 마땅히 순리가 배출된 백성들이 그 은사를 받을 것이다. 청렴한 자는 적고 탐하고 잔혹한 자는 많으니 나의 근심을 나누어 맡아서 같이 다스린다는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그대 대부들은 오랑캐를 제어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방책을 곰곰이 강구하여 모조리 진술하고 숨김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공명동무는 군사를 함부로 내서 무공을 탐하는 것이다. 사이는 동이, 서융, 남만, 북쪽을 말하고 오호는 한진 무렵 서북방에서 중국 본토에 이주한 다스민족이다. 곧 몽고의 흉노, 갈,
몽고계와 퉁구스계의 혼혈로 인 선비, 티베트계의 저우와 강이다. 산포는 세종 때 일본인에 대한 회유책으로 개항한 웅청의 제포, 동래의 부산포, 울산의 연포를 말한다. 오지는 경원, 회령, 종성, 경흥, 온성의 다섯업이다. 선조실록 65군 성종 7년 3월 27일 경우 두 번째 기사 모화관에 거동하여 관에 문에 나아가 무가 중시의 200보 1시, 육랑 2시, 편전 3시, 기사, 기창 각각 한 차례, 격구 한 차례씩을 시험하였는데 시험 보는 자가 많았으므로 시험을 끝마치지 못하고 황궁하였다. 성조실록 65군 성종 7년 3월 27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상전 엄룡선에게 명하여 과거장 중에서 책을 끼고 있는 자를 찾아내게 하였는데 엄룡선이 수십인을 적발하여 그 이름을 써서 아뢰기를 거자 가운데 책을 끼고 있지 아니한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니 독건관 정창선 등이 능히 검찰하지 못하였다고 되제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되제하지 말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오늘 시험을 무효하고 내일 다시 시험 하는 게 좋겠다 하였다. 상전은 내십의 정사품 몇을 성조실록 65군 성종 7년 3월 2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다시 책문을 내리다. 임금이 책문을 다시 내기를 천하의 이치는 내 마음에 모여 있으니 진시로 그 이치를 탐구한다면 그 이치를 통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대개 해와 달이 운행함에 있어 일정한 법도가 있는 것이고 일식과 월식도 역시 통상적인 이치이다. 그래서 선유는 역산에 정통한 자는 비록 100세 뒤라도 이를 알 수가 있다 하였다. 그러나 공자께서는 춘추에서는 반드시 일식을 기록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선유는 또 인군이 덕을 다할까 정치를 행하면 마땅히 일식이 될 것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미 통상적인 이치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또 해라는 것은 양계의 정수이요 달이라는 것은 음계의 정수로서 태양과 태음은 하나일 뿐인데 요 임금 때 10개의 해가 같이 떠오르고 송나라 때 2개의 해가 서로 움직였으니 또한 무슨 이치인가? 조석의 설은 선유의 논의가 같지 아니한데 그 불어나고 줄어드는 이치를 들을 수 있겠는가? 동해에는 밀물이 없고 전당강이 사흘 동안 바다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또한 무슨 이치인가? 불이라는 것은 양계의 정수이요 물이라는 것은 음계의 정수로서 각각 그 성질이 있는데 뜨거운 온천이 있으면서 차가운 불은 없으니 무엇 때문인가? 얼음에 누에가 있고 불에 쥐가 있다니 또한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고 단비가 문수를 만나면 죽는다니 또한 무슨 이치인가? 홍범에 이르기를 임금의 잘잘못은 해로서 징음하고 경사의 잘잘못은 달로서 징음하고 서민의 상황은 별로서 살핀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비 오고 햇볕 나고 덥고 춥고 바람 부는 것은 정사의 엄숙하고 정연하고 지혜롭고 도모하고 착한 것이 응답이다 하였는데 비 오고 햇볕 나고 덥고 춥고 바람 부는 것은 일일이 과연 5가지 일의 응답인가? 천하의 이치가 무궁한 것이 이치를 통하지 아니함이 없는 다음이라야 가히 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장차 그대 대부들의 궁리하는 학식을 보고자 하미니 편으로 지으라 하였다. 홍범은 서경의 편명이다. 성조실록 65군 성종 7년 3월 28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모하관에 거동하여 무과 중시를 시험하였다. 성조실록 65군 성종 7년 3월 2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좌의장 한명회가 와서 아뢰기를 신의 병난 발이 오래도록 나지 아니하니 직임을 해임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전일에 여러 번 사양하였으나 나는 병이 장차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또 간절히 애걸 하니 병을 조리하도록 하고자 우선 이를 따르겠다 하였다. 한명회가 관을 벗고서 살해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성상의 은혜를 어찌 헤아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유자강이 신을 지목하여 조고 곽강 양기라 하였는데 진나라 한나라 이후로 인신의 죄악이 이와 같은 자가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유좌강이 상수하여 이르기를 신을 위로하는 자의 거마가 저자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성상께서 명하여 그 말의 근원을 물으니 유자강이 김관에게 들었다고 대답하였는데 김관에게 묻게 되자 김관은 오직 이극배를 가지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두 재상이 서로 찾아보는데 어찌 홀로 신의 집만이 그러하겠습니까? 인주의 앞에서는 허무맹랑한 일을 가지고 아랠 수 없으며 조정의 물인은 가 두려우니 신은 청컨대 발명하고서 죽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가 자세히 알고 있는 바인데 조정에서 누가 이를 알지 못하겠는가? 사실이 아닌 것을 어찌 반드시 추국하겠는가 하였다. 한명회가 관을 벗고서 머리를 조아리고 또 전과 같이 개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전실록 60억 성종 7년 3월 2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사원부의 쌀이기를 평산부사 정충원이 면포 54필 쌀 1석 13두 조 2석을 정철을 출연하는 군인들에게 함부로 거두어 자신이 소유한 죄는 유리 장 100대 유 2000리에 해당합니다. 대전에 의거하여 장안에 기록하였으니 비록 이미 유사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석방하고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탐호한 무리가 마음대로 날뛰고 거리낌이 없을 터이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직첩을 거두시고 영구히 소용하지 말며 장안에 기록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60억 성종 7년 3월 30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아가 무과 중시를 치는 사람들에게 사서 중에서 1서와 손자 장감 박이 중에서 1서를 강하게 하고 내금이 문진 등 14인을 뽑았다. 성조실록 60억 성종 7년 3월 30일 개요 두 번째 기사. 문과 중시에 전 예문관 검열 정회 등 10인을 뽑았다. 성조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조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사원부의 사례기를 해운포 만호 김인원이 병선을 수리하고 선군을 뽑는다는 핑계로 면포 160필을 함부로 거두고는 세 필을 가지고 띠를 사서 자기 소유로 만든 죄는 유리 장 90대에 고신 4등을 추탈하여 장안에 기록하는 데 해당하고 정랑 김의형이 관찰사에게 청하여 그 형 김인원의 추국한 계본을 받고는 봉한 것을 뜯어 글씨를 지우고 고쳐 쓴 죄는 유리 장 100대에 도 3년에 고신을 다 추탈하는 데 해당하는데 아울러 사유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인원과 김의형이 범한 바는 죄가 가볍지 아니하니 지금 만약 완전히 풀어준다면 탐호하고 간사한 무리가 징해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김인원의 고신을 거두고 영구히 소용하지 마라. 장안에 기록하게 하고 김의형의 고신을 거두어서 영구히 소용하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징해는 징계이다. 성조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1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1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2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니 동부승지 홍규다리 아래기를 경복궁의 사정전에 철망을 갖추는 일은 지금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결조하는 공력은 쉽지가 않으니 예전대로 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도 역시 이와 같다. 다만 처음에 단청이 제비와 참새에게 더럽혀지기 때문이었는데 한 사람도 그런 것을 말하는 자가 없었다. 홍기다리 아래기를 철망은 공력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이 지나친 듯합니다. 조장은 옛날에 경계하던 바이었는데 하물며 철망을 쓰는 것이겠습니까? 성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같다면 후세에는 반드시 보기를 보통의 일로 여길 것입니다. 그 만류의 패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모름지기를 정지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참으로 옳다. 그러나 이미 이를 만들었는데 지금 패한다면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공을 헛되게 버리는 것이요. 또 한 번 수리한 뒤에 때때로 다시 수리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하였다.
조장은 화초담을 말한다. 성전시록 66권 성전 7년 4월 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66권 성전 7년 4월 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순릉 수릉간 한계순 정난종과 시릉 내시 이존명에게 각각 작업을 더하되 안구말을 내려주고 시릉 내시 이존에게는 대가하되 안구말을 내려주게 하라. 그리고 참봉 이수영과 진지내관 등에게도 아울러 작업을 더하되 아마를 내려주고 참봉 조원에게는 작업을 더하고 김영순에게는 아마를 내려주게 하라 하였는데 처음에 수령관인 한계순이 병이 났으므로 정난종으로 대신하게 하고 시령내시인 이존이 병이 났으므로 이존명으로 대신하게 하였으며 참봉인 김영순이 상을 당하였으므로 이수영으로 대신하게 하였었다. 대가는 경우에 따라 분계를 올려줄 사람을 대신하여 그 아들, 사위, 동생이나 조카들에게 분계를 올려주던 일이다. 성조시록 66권 성종 7년 4월 3일 병자 세 번째 기사 한명회를 대광 보국 숙록대부 상당부원군으로 조성문을 대광 보국 숙록대부 의정부 조화 이정 겸 호조 판서로 한계순을 정한대부 평창군으로 정난종을 자헌대부 동래군으로 유군을 가선대부 병주 참판으로 손비장을 동정대부 예문관 부재학으로 김양경을 가선대부 강원도 관찰사로 정형을 통정대부 행 제주 목사로 최효원을 통정대부 행 춘천 도호부사로 오서를 통정대부 행 경흥 도호부사로 삼았다. 성도시록 66권 성전 7년 4월 4일 정주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도시록 66권 성종 7년 4월 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박승질이 아뢰기를 홍윤성의 후추 김씨는 모름지기 적과 첩을 명백히 구분하여 강상을 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성이 있을 적에는 한 사람도 말하지 않았었는데 죽은 뒤에서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박승질이 아뢰기를 홍윤성이 있었을 때는 약간의 사단도 없었으니 분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사에서는 강상의 대사에 있어 비록 사단이 없다 하더라도 밝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김씨는 일찍이 명부로서 금례를 출립하였었는데 이때는 어찌하여 밝히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박승질이 아뢰기를 비록 금례를 출입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적처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대부로서 첩을 데리고 사는 자가 있는데 법사에서 비록 밝히려고 하더라도 알 길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돌아보며 묻기를 어떠한가 하니 영사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일이 강상에 관계되니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박승질이 아뢰기를 홍윤성은 남씨를 적처로 삼아 노비와 가사를 모두 주었으니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만 강상을 바르게 할 따름입니다 하니 정창손이 아뢰기를 만약 그 혼례가 적당하지 못하다면 밝히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무송이 일찍이 말하기를 홍윤성이 문기를 주는 것을 허락하였었는데 신이 일찍이 창명하였습니다 했으니 이것을 가지고 적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정창손이 아뢰기를 이것은 홍윤성이 김씨를 적처로 삼으려고 하여 그렇게 했던 것이니 비록 쓰기를 후처라고 하였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다시 참작하겠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홍윤성의 농장이 홍산에 있었는데 근방에 대족 김생이라는 자가 있어 황윤성과 본디 서로 좋게 지냈었다. 김생에게는 나이 장성한 딸이 있었는데 집이 매우 가난하여 시집을 보내리 해도 보내지 못할 것이 여러 해이었다. 홍윤성이 그 미색을 듣고 김생에게 속여 말하기를 듣건대 그대에게 나이 장성한 처녀가 있다고 하니 내가 그대를 위하여 사위를 고르려고 한다. 혼수는 내가 마땅히 마련하겠다 하니 김생이 기뻐하며 살해하였다. 홍윤성이 많은 포백과 미곡을 가지고 시로 보내어 몸차림을 든든히 하게 하고는 또 글로 속여 말하기를 그대는 이미 좋은 사위를 얻게 되었다 하므로 김생이 이를 믿고 약속과 같이 때가 되기를 기다렸는데 홍윤성이 스스로 가서 장가를 드니 곧 김씨였다 하였다.
문기는 문권이다. 장명은 서명이고 침작은 짐작을 말한다. 성중시록 66권 성중 7년 4월 4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66권 성중 7년 4월 4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헌 윤계겸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엎드려 보건대 이달 초 3일에 정사에 정형을 제주 목사로 삼았는데 저번 날 정형이 만포에 있을 때 조치한 것이 마땅함을 잃어 중국의 힐책을 불러왔고 밀양에 있을 때는 자신이 장호를 범하여 여러 차례 고신을 받았으나 요행으로 면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정형이 일찍이 웅천 현감이 되었을 때 신등이 논개하여 파출시켰던 것입니다. 하물며 제주는 바다 밖의 거진으로서 지현의 승출을 모두 전제할 수 있고 물산이 풍요로와 여러 고을의 으뜸이 되어 거느리는 바가 더욱 많고 다스리는 바가 더욱 큰데 어찌 정형처럼 타모한 자로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시오. 다시 염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가려 변방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중시록 66권 성중 7년 4월 4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검교참에 정력한 전효량을 놓아주게 하였다. 성중시록 66권 성중 7년 4월 4일 정축 여섯 번째 기사 예문관의 쌀에기를 지금 종묘와 문선왕의 제사를 상고해보니 희생의 머리를 천하는 데 있어 옛 제도와 문헌통고의 친향, 태미오, 별묘, 진설, 조에는 조가 6개로서 두의 오른쪽에 두고 석줄로 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하였고 주에는 첫 번째 줄에는 양과 돼지의 머리를 담는다 하였습니다. 송사의 종묘시 향의에는 구조로서 두의 동쪽에 설치하여 삼삼으로 열을 짓게 하되 남쪽을 위로 하고 각 조 하나는 마땅히 석조의 북쪽에 두며 세로로 설치한 희생머리의 조는 북쪽의 들창 아래에 둔다 하였는데 두시 통전의 태자 석전우 공선보 진설조에는 제양하는 날이 채 밝기 전에 태관이 제인을 거느리고 난도로서 희생을 베면 축사가 둘을 가지고 털과 피를 받아 산소에 두고 희생을 삶는다 하였고 그 주에는 그 희생은 태뢰 이를 쓰되 정좌 및 선사의 수조는 모두 우반 11채를 올리고 좌구명 이하에게는 나머지 몸을 절단해서 나누어 올리는데 국학의 태공도 아울러 갔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원상에게 보이도록 하니 정창선 조승문 윤사헌 김국강이 의논하기를 문헌통고 두시 통전 송사에는 모두 희생의 머리를 천한다 하였으니 이 예에 의하여 태조실에 소의 머리를 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록 66권 성조 7년 4월 4일 정축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66권 성조 7년 4월 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시록 66권 성조 7년 4월 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박효원이 아뢰기를 정령은 일찍이 만포의 진장으로 있으면서 중국 조정의 죄를 얻었고 밀양부사가 되어서는 장오죄에 좌죄되어 겨우 발명하였습니다. 하물며 제주는 다른 고을과 비교가 아니어서 본주의 판관과 정의 대정의 업제를 모두 출적하게 되니 실로 겸 관찰사 절도사의 권한입니다. 그 임무가 지극히 중대하니 마땅히 밝고 올바른 자를 가려서 제수하여야 하는데 어찌 정형과 같은 자가 감당할 바이겠습니까? 청건대 개차소사는 임금이 말하기를 장오일은 이미 발명되었으니 어찌 다시 논할 것이 있겠는가? 또 사람을 쓰는 도리에 있어 이와 같은데 구애되는 것은 불가하다. 내가 그를 시험하려고 하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고 임금이 영사 등에게 이르기를 헌부에서 말하는 홍정성의 처첩을 분변하는 일에 대하여 경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영사 한 명에가 대답하기를
신은 그 일을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략은 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홍윤성은 먼저 남씨에게 장가가서 딸을 하나를 낳았는데 그가 곧 심담의 아내이며 후취 김씨는 다만 홍윤성이 김씨에게 장가갈 때 전처를 버리고 따로 살게 된 뒤에 있었던 일인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씨가 일찍이 명부로서 예골하여 바늘에 달았으면 어찌 작첩을 받지 않았겠는가 하니 한명회가 말하기를 작첩을 받은 여부는 신이 또한 알지 못합니다만 남씨와 김씨는 문지가 서로 비슷하니 처첩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박효운이 아뢰기를 문지가 서로 비슷한 것은 좋게 논할 것이 못됩니다. 남씨가 상언한 글은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김씨를 첩이라고 지적해 말한 것은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덕건대 홍윤성이 김씨에게 장가될 적에 다만 반당 2인만이 따라갔었다고 하니 그 성내하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홍윤성이 살았을 때에 김씨가 작첩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또한 의심할 만한 일입니다 하고 영사 윤사원은 아뢰기를 신의 손자가 반드시 김씨의 자식과 혼인하려고 하니 신은 진실로 혐의스러움이 있습니다. 다만 작첩은 신의 아들 윤계금의 아내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가지고 허물을 돌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선이 생존에 있을 당시 김씨의 성급한 문기 안에 남씨는 뭐라고 일컬었는가 하니 한명회가 아뢰기를 전처라고 일컬었습니다 하고 박효원은 아뢰기를 이 역시 의심할 만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모름지기 기별한 아내라고 일컬은 연후에야 남씨가 버림을 당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전처라고 하였다면 후처로서 김씨를 처하게 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하니 박효원이 아뢰기를 홍윤성이 김씨를 가지고 적처로 삼으려 한 것은 오로지 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첩의 구본은 아주 작은 일이 아니니 모름지기 사실을 밝히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승지 손순효에게 이르기를 그 작첩을 받은 여부와 정성의 문기를 빨리 상고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발명은 변명하여 밝힘이고 본주는 제주이고 업제는 혈령이며 문지는 눈버리고 반당은 왕자, 공신이나 당상관의 문무신료들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데리고 다니던 수족인이다. 그 녹은 나라에서 주었다. 성조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5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내섬시 첨정 김여 등 사인이 연대하였다. 성조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5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일본국 해서로 상송부 일기주 거주하는 등야 삼보라 모리우 비전주 상송부 신전 능등수 원덕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조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5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5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김지경에게 하사하기를 본도의 백성들은 방수 및 북경에 가는 사신을 영송할 때의 짐 싣는 역사에 시달려서 날로 조잔하게 되니 내가 이를 염려한다. 들으니 북경에 가는 사신이 간혹 법을 봉행하지 않는 자가 있어 함부로 사물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연로의 수령들이 다투어 서로 정려하기도 하므로 짐 싣는 말의 수가 부족하여 군사들에게 나누어 붙여 험하고 먼 길을 가게 하니 마수가 엎어지고 넘어져서 살아 돌아오는 것이 적다고 한다. 경은 이러한 배단을 알아서 수령들을 계칙하고 짐 싣는 말의 수는 한결같이 조령을 준수하게 하되 전체를 밟지 말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휴식하게 하라. 만약 혹시라도 오게 된 일이 있다면 어찌 다시 다만 사신뿐이겠는가. 경도 책임을 살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또 이로써 황해도 관찰사 이숙기에게도 유시하였다. 성조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5일 무인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먼저 날 하동이 말하기를 오소가 이르기를 변방에 오래 있어 한 번도 시위한 적이 없었으니 노일이 고르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으니 이 말은 오소가 다만 하동에게 사사로이 한 말인가 아니면 계달하게 한 것인가.
오스를 불러 묻게 하라 하였는데 오스가 대답하기를 신이 임진년 8월에 제포에 부임하였다가 을미년 6월에 제대되어 돌아왔고 그의 8월에 또 조전 절제사로서 갑산에 부임하여 금년 4월 초 3일에 올라왔는데 당일로 신을 제수하여 경흥부사로 삼았습니다. 신이 그래서 정인지와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너가 제포에 있으면서 외인을 대하는 것이 마땅함을 얻었으니 내가 듣고서 가상하게 여긴다. 너가 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 대신에게 말하는 것은 크게 불가하다. 뒤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고 이어서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오서의 일은 하동이 이를 말하였으니 경직으로 채차하되 주서를 보내어 이로써 하동에게 말하게 하라 하였다. 성경실록 66권 성경 7년 4월 5일 무인 8번째 기사 2조의 쌀이기를 요즘 전교를 받으니 무릇 궁궐 및 태평관 모화관 등과 같은 대천은 비록 전년사로 하여금 맡아보게 하였으나 이것은 다 제아직이어서 자주 최대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간수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더럽혀지고 훼손된다. 그 간수하는 절목을 상세히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습니다. 신등이 참고하여 헤아려 보건대 전년사에 관하는 이것이 다 제아직이 아니고 구인 별제 원을 나누어 맡아서 간수하며 해유를 서로 전함으로 매 계상마다 공조에서 순심하여 검거할 때면 간수하는 절목이 부족한 것은 아니나 다만 수리하는 공력과 같은 것은 돌아가며 이보만 하니 더디고 늦어지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청근대 성공감 제조 1원을 본사의 제조로 겸차시켜 훼손되는 데 따라 보수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전년사는 궁궐 수리와 청소를 맡아보던 관세이다. 제아직은 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계속 녹봉을 주기 위하여 만든 벼슬이다. 그 관세에 실무로 보지 않으면서 자리만을 채우고 녹봉을 받는 경우와 다른 관청의 일이 바쁠 때 도와주고 녹봉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해이유는 관원들이 정직할 때 재직 중의 회계 물품 출납에 대한 책임을 해제받던 일이다. 인수인계가 끝나면 호조나 병조에 보고하여 이상이 없으면 2조에 통지하여 해유 문자를 발급하였다. 계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철의 마지막 달이다. 성정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5일 무인 9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6일 김희호 첫번째 기사 거창군 신승선을 보내어 전문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천추절을 할애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전문을 배송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천추절은 황태자나 황후의 탄일이다. 성조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6일 김희호 두번째 기사 영암북도 절도사 여의보가 아랫바의 성식을 가지고 요동에 이자하게 하였는데 그 자문에 이르기를 조선국왕의 성식에 관한 일입니다. 의정부에서 장계한 영암도 절도사 여의보의 정장과 본도의 종성징 첨절제사 이공의 정장 내용에 의하면 성화 12년 1476년 3월 20일에 본진 성밖에 거주한 올량압 후운구 궁시로 등이 고하기를 우리가 성화 11년 1475년 10일 29일에 매매하는 일로 인하여 19일 정이나 앞서 갔었는데 송가로에 거주하는 화라운 올적합 아충합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충합의 말이 내 집과의 거리가 약 3일정에 쯤 되는 곳에 거주하는 화라운 올적합 등이 중국에 대해서 이끌기를 지난해보다 다만 700명 정액의 진공만을 허락하였고 나머지 모조리 저지당하였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분을 품고는 마두니 등 40명의 일찍이 개원 지방을 향하여 연대와 돈대의 관군을 사로잡아 본토로 돌아오는 사이에 한 명이 도중에 도망해 내뺐고 나머지는 각각 분점하여 잡아왔다고 하고는 또 군마를 취집하여 금년 4월 5월경에 개원 등지에 가서 재차 검략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므로 이 정장과 계문을 받아 상항의 고한 바를 참상해 보니 그 허실은 자세하지 않으나 중국의 변경과 관계된 성식이므로 이지가 마땅히 지보하여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였다. 이자는 자문을 보냅니다.
본지는 종성진이고 취집은 모아드립니다. 성종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박숙달이 아뢰기를 홍윤성이 김씨를 취하여 이미 성례하지 않았고 또 남씨와 더불어 함께 살았은즉 김씨는 진씨로 첩인 것이니 후추로 삼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이주로 하여금 작첩의 있고 없음을 상고하게 하였다. 정은 박철윤이 아뢰기를 처첩의 범죄는 문지뿐만 아니라 마땅히 성례를 어떻게 하였는가를 논할 것입니다. 홍윤성이 김씨에게 장가든 것이 이미 성례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후처라고 이르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고 박숙달이 아뢰기를 얘는 두 적실이 없지 아니하나 홍윤선이 함께 산 것이 과연 남씨의 소장과 같다면 김씨를 어찌 아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작첩이 있다면 이와 같은 말은 불가하다 하므로 박철윤이 아뢰기를 작첩이 있고 없는 것은 신은 감히 알지 못합니다만 가령 작첩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사랑함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받았을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추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다. 박숙달과 박철윤이 또 정형의 제주 목사를 파직하기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정형의 장후는 어떠한 일인가 하므로 영사 한 명에가 대답하기를 정형이 밀양부사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고소하여 말하기를 관물을 도둑질하여 싣고 왔다고 했으나 그 도로가 아주 멀어서 하루 이틀 길이 아니어서 여러 사람이 눈으로 보는 바이므로 진실로 이와 같기가 어려우며 그때 주문하였으나 역시 거짓 일이라 하여 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박숙달이 아뢰기를 정형은 오직 일찍이 장후의 일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또 중국인으로 일로서 중국 조정에 죄를 얻었으니 제주 목사로 보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영사 정창순은 아뢰기를 정형이 비록 무죄를 변명하여 밝히기는 하였어도 그 고소한 일은 반드시 실상이 있을 것입니다. 청근대 대간의 말을 받아들이소서 하였고 이조판서 홍응은 아뢰기를 정형이 이미 무죄를 변명하여 밝혔기 때문에 신등이 의망한 것입니다. 하였다. 박숙달이 아뢰기를 조정에 어찌 옳은 사람이 없어 일찍이 장후를 범한 자를 의계한단 말입니까? 이조의 관리도 또한 죄가 있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균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7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주하승지 이극기가 아뢰기를 홍윤성의 아내의 작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조에 상고하였으나 전처와 후처 모두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승이 살아있을 때는 논핵하지 않다가 죽은 뒤에서야 변명하려는 것은 어려움이 없겠는가 하고 이어서 지사 홍응에게 물으니 홍응이 대답하기를 신의 집이 홍윤성의 집과 서로 가까운데 홍윤성의 집안 일을 대략 들으니 홍윤성이 남씨에게 비록 기별하였다고 공언은 하였으나 또한 수시로 왕래하였고 또 그 종들도 항상 김씨를 이끌어 긴 장래의 이익을 생각하여 온 가시라고 하였으니 이를 가지고 본다면 그 혼치는 바른 것이 아닌 듯합니다. 부부는 인륜의 근본인데 처로 삼는 것은 강상을 크게 어지럽히는 것이니 진실로 마땅히 사실을 밝혀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찌 홍윤성의 살고 죽은 것으로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이 문기를 만들어 놓았으니 가져와서 상과에 아뢰게 하라 하므로 이극기가 아뢰기를 그 문기는 신이 당시에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일찍이 들으니 그 문기는 신숙주와 윤자운의 정인이 되어 정난종이 이를 썼다고 합니다. 하였는데 홍응은 아뢰기를 이와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은 또한 스스로 혐의하여서 그랬던 것이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함부로 하여금 추액하여 아뢰게 하라 하고는 임금이 도승지 현석규에게 이르기를 김씨의 일은 시로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니 대간의 말한 바를 어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내가 가볍게 허락하지 않는 까닭은 진실로 정승이 살았을 때는 위세를 복종하여 감히 규명하지 못하다가 그가 죽은 뒤에야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대간에서 유시하여 그무로는 국가의 대체에 관계되는 일은 즉시 규명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66권 성종 7년 4월 7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한 윤계겸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성균관의 종 녹금이 공소에서 일컬기를 우참천 어유수가 본년 2월 석잔제의 언복대에 종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고 또 손을 잡고 더불어 희롱하였다고 하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성균관은 예의가 있는 곳이며 참천은 묘당의 대신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설만이 그러하니 청근대 추국하여 그 죄를 밝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묘당은 의정부이고 설만은 무례하고 방자함이다.